현대 B&G 스틸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87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반대로 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4.9%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 총이익은 37.4%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는 15.9%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2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 2억 1,400만 원 대비 1165%나 크게 상승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가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3.8% 더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3%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11.9%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4로서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9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4%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꾸로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손익과는 3억 5,100만 원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적게 나왔습니다. 재고자산이 아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는 매출이 감소해도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를 줄이게 돼서 매출이익이 증가했지만 스루풋 회계는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분석 추론할 수가 있다. 매출 감소에 따라 스루풋이 낮게 증가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오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순리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이 분기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표를 보고서 설명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적어놨습니다. 회사는 저는 보통 회사를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직은 분기에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했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 비성분 재고 변동액을 적용, 분기 WCAI를 역산해 냈고 전체 재고는 현금으로는 주속 중 재고자산 증가액을 적용, 역산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연간 사업보고서에서는 재고자산 명세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규모가 적은 상장사들도 분기에 모두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는데 좀 기대 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은 현금 흐름으로 해서 이게 현금 쪽에서 플러스 132억 원인데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재고가 증가했다고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렇게 돼 있는 거를 플러스로 현금 흐름표에 돼 있는 거를 제가 마이너스로 표시해 가지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제공품 WCAI 비성분은 마침 공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19억 1,500만 원이라고 회사가 표시해놔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얘가 반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플러스로 표기해 가지고 이건 또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계산을 한 겁니다.
비성분은 공시를 했는데요.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라고 마이너스 19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서 그냥 하는 겁니다. 원재료 사용액 9.4% 증가했고요. 상품 매출 원가 36.3%가 감소했습니다. 이 상품 매출 원가라고 표현이 되면은 이게 상품 출고액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요 A에 상품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391억 원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1.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5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39억 원을 뺀 316억 5천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비용의 18%, 1%가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반대로 이쪽이 1차 추론을 비성분 쪽에서 한 다음에 역산으로 해준 거니까 손익계산서는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요 1단계하고 2단계 그 총 제조비용 차이가 없는 것은 제가 맞춰준 것으로 비교 의미가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금 흐름표도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차관 재고자산에 대해서 무엇이 약점이라도 있는 것 같은 괜한 오해를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39억 8,800만 원인데 15.8%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분기에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2024년 말 직원 수로 나눠보면은 올해 평균 임금은 1억 1,500만 원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5.8%나 인상을 했다 그러면 직원 수도 조금은 실질적으로는 더 증가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용역비는 26.1%가 감소했고 운송료는 5.4%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하고 순리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운반비도 좀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비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제세공과 아니면은 뭐 지급수수료 이런 쪽으로 다른 데는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거꾸로 12.3%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슬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역방향이 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돼야 된다는 것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고 회전이 하락했다라고.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제가 감사를 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회사는 아주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열연 강판을 원재료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가져오는 데가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현대제철 이런 데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2.4%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냉연 콜드롤이라고 보통 냉연 강판은
반대로 판매 가격이 0.7%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약해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했고, 비성분 쪽에서도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 스루프율은 상승해서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을 세우는데, 그 분식회계 이론은 별도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 이론을 세웠는지. 그래서 이것을 안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하고는 모순이죠. 또 판매 가격은 상승이 돼야 되는데 확인 결과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죠.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50% 검증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 상승은 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은 4배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1 더하기 300% 산식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연말까지 7,479억 원 정도 매출을 할 것이고, 운영경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수료분율은 25.4% 그대로 적용하고, 매출 재료비 쪽에서는 74.6% 매출 재료 비율을 적용을 해서 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는 두 군데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리해서 관리한다. 디바이드 컨커라는 얘기도 있죠. 분석은 분리해서 하고 해석은 통합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스테인레스 그 냉형 강판이란 말이죠. 요게 자동차 완성차 회사에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요거를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톤당 74만 7천 원에, 물론 더 비싸겠지만은 그러면은 6,745원뿐이 남질 않습니다. 요런 거 가지고 만족하겠느냐. 재고 회전율이 7.1회전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8회전까지만 좀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판매 단가가 84만 원 인상 효과가 나가지고 운영 경비가 3% 증가한다 하더라도 톤당 25,7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이 비현금 조정액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잉여 현금 흐름은 맞습니다. 채권자한테 398억 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7.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주한테 15억 2,4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0.2%니까 뭐 크게 배당을 못한 거죠. 어쨌든 두 개 합쳐가지고 회사가 현금 창출을 해서 잉여현금을 창출해서 집행한 돈은 413억 원이 되겠다. 우리가 그 현금 창출을 한다는 것을 보통 캐피탈라이즈라고도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가는 11,780원으로서 연초보다 320원 상승했고,
TBR은 0.35 상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장부 가격만큼 시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장부 가격은 주당 33,000원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3분의 1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거냐? 저는 재고자산 하나만 정확히 해라. 그것만 하더라도 주주들이 신뢰를 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제철이 40.83%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3사 그 현대차 그룹이 이 현대제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2.61%, 5%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유독 그래도 JP 모간이 현대 BNG 스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 현대 BNG 스틸, 결국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만드는 회사인데,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이 스테인리스 판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경쟁 체제가 아니라서 그때는 산미 철강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현금을 선입금 시켜가지고 배달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찰을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거기에 입금을 해가지고 물건을 출하하는, 물론 포스코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철강계통이 아주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호황을 누렸고,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철강 구매를 위해서는 항상 현금을 미리 빼가지고 회사에서 이 철강 회사에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거래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외상거래도 아마 될 거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